안녕하세요. 디텔프 유정 강사고요. 이번에 새로 출간된 문법 모의고사 10회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모의고사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도 그냥 바로 모의고사 문제 풀지 마시고 먼저는 기본서로 차근차근 공부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단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나 문제만 많이 풀어야지 그럴 때 점수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서로 차근차근 다 밑바탕이 되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먼저는 기본서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업 들으실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모의고사 책에는 가정법하고 요구 제한 그 비중을 조금 줄여놨어요. 가정법하고 요구 제한도 물론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점수를 낼 때 얘네들은 단순 암기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유형들을 조금 더 넣어놨고 그다음에 걔네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접속부사 해석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성대 해석 문제들을 좀 더 넣어놨으니까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는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사실은 실제 시험 환경처럼 문제 푸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법 시험 시간이 폐지가 돼서 20분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잡고 문제를 푸셔야지 본인이 암기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문제들의 힌트를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실강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문법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는 다 독해 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문법에서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문법에서 실수가 많은데 독해에서 점수 내봤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 푸실 때 이제 모의고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때 한 15분 정도로 잡고 푸셔야지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또 저 얘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한꺼번에 10회차 정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회차별로 내가 틀린 문제들 꼭 오답 노트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지만 그 모의고사 한 회차가 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알아내겠다, 파악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고 몇 개 틀렸어, 몇 개 맞았어, 내가 이 문제 틀렸네 넘어가는 거랑 내가 틀린 부분들을 노트에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0회차 다 하고 나서 정리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없어요. 회차별로 항상 문제 풀고 나서 그냥 개수만 확인하지 마시고 꼭 오답 노트 작성하셔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다시 그 부분 가서 기본서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회차별로 오답 노트 꼭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모의고사 10회 다 하고 났을 때는 문법은 누구나 다 고득점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니까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1번의 선택지는 모두 다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 유형의 문제죠. 시제 유형의 문제는 항상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먼저 시제 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for an exhibition 일단 하나. 두 번째는 next month. 자, for 우리가 시제 힌트로 많이 봤는데 for 다음에 기간이 와야지 얘는 완료 시제 힌트거든요. 지금 for an exhibition, exhibition은 기간 아니죠. 그냥 전시회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완료 시제 힌트가 아니라 그냥 전시회를 목적으로라는 의미가 돼요. for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완료 시제 힌트지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for 다음에 기간의 표현이 맞다는 건 시간의 단위 명사가 같이 와야 된다는 소리야. week이라든지 month라든지 hour라든지 뭐 year라든지 이런 애들. 지금 exhibition은 시간의 단위 명사 아니니까 for만 보고 완료 시제인가 정답 고르시면 안 돼.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ext month인데 아마 next month 보고 정답 10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럴 땐 항상 나는 선택지에 있는 동사에게 시제를 주는 힌트를 찾는 거지 그냥 예문에 어딘가에 시제 부사가 있어서 걔를 무조건 덥석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지금 next month는 앞에 있는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 라는 동사의 시제 부사예요. 다음 달에 열릴 전시회. 전시회가 언제 열리는지 이 will be held의 시제 부사인 거지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기의 기준이 되는 시제 부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빈칸 뒤를 봤더니 지금 1번에 for an exhibition, 그다음에 next month 2번 얘네들은 선택지의 동사의 시제 힌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요 앞을 가서 보시는 거야. 자, 그녀는 지금 스튜디오 화실에 있어요. 그녀가 지금 화실에 있다라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황상의 근거로 그녀는 현재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현재 진행 시제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냥 맞았어, 틀렸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틀렸어도 뭐 때문에 내가 틀렸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그 문제는 성공을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정답이 이제 페인팅이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for an exhibition이랑 요 next month 얘네들을 잘못 시제 힌트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선택지 A번, C번, D번은 시제고 B번은 일단 동사 원형이 하나라도 보이죠. 문제 푸실 때 동사 원형이 하나라도 보이면 항상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빈칸 앞에 주어가 있구나 존재감만 확인하시고 그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that 앞에 단어를 보셔야지. that 앞에 있는 단어는 요구, 제한, 명령, 주장, 동사나 아니면 당위성의 형용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that 앞에 있는 insist는 요구, 제한, 명령, 주장,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랑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 하셔야 돼.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동사 원형은 work인데 선택지에 기본 동사 원형이 없을 땐 보시는 것처럼 BING가 정답 돼요. 넘겨볼게요. A, B, C, D는 모두 다 품사가 접속 부사예요. 품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3번은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게. 빈칸 앞에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은 어떤 특이한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형태가 완전하지 않아도 이런 명사만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도 이 뒤에 온 구성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빈칸 앞에 세미콜론 있으면 이 빈칸 자리는 무조건 접속 부사예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가셔야 돼. 모두 다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일단 해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택지에 있는 접속 부사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A번 more, 5번은 게다가 라는 내용 추가의 접속 부사예요. 내용 추가. 자, 내용 추가라는 거는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같은 방향성의 내용을 가져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장점을 빈칸 앞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빈칸 뒤에도 장점을 얘기해줘요. 방향은 같아.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서로 각기 다른 장점을 연결해 줄 때 이럴 때 우리가 내용 추가의 접속 부사를 쓰는 거고 B번 같은 경우는 particularly 뜻 거의 다 아시거든요. 특히나 이런 의미로 가는 거지. 뜻은 아는데 얘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특히나라는 접속 부사는 앞에 막연하게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예시를 들어주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예시로 쓰일 때 우리가 B번의 접속 부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번의 thus는 따라서란 의미의 인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자, D번의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의 유사성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A, B, C, D의 접속 부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문제로 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21세기의 소설들은 아웃스탠딩 뛰어나지만 강조는 뒤를 하고 있죠. 많은 찬사를 받은 문학 작품들은 만들어졌는데 네오클래시컬 피리어드 신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대요. 뒷문장에 우리는 그 시대라는 것은 앞에 언급된 이 네오클래시컬 피리어드를 얘기하겠죠. 신고전주의 시대에 문학 작품들을 논의할 거래. 그래놓고 뒤에 뭐가 왔냐면 걸리버의 여행기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명칭을 들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 중에 하나를 실예로 들어서 아예 명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접속 부사는 예시를 나타내는 B번이 돼야 되겠죠. 넘겨볼게요. 자, 4번. 선택지를 보시면 A, B, C, D가 모두 시제예요.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에서 시제 힌트 찾아보면 for 6 months. 지금 이 for는 뒤에 months라는 시간의 단위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말로 이제 기간이 돼서 완료 시제 힌트가 되겠죠. 먼저 선택지에서는 무조건 정답 골라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속어. 단순 시제 속어. 그랬더니 A번하고 D번이 남았어요. A번은 현재를 기준으로 쓰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이 A번을 보시면 지금도 여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D번은 과거를 기준으로 쓰는 과거 완료 시제. 자, 빈칸에선 더 이상 A번을 정답을 해야 할 것인지 D번을 정답으로 해야 할 것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문장으로 가서 보시는 거야. 자, 앞문장에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선택지의 기준 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브라운은 지난달에 스페인에서 돌아왔죠. 벌써 지난달인 과거에 돌아왔죠. 그런 스페인을 6달 동안 여행했던 건 과거보다 전에 벌어졌던 일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서 과거 전을 알려주는 과거 완료 시제인 정답 D번을 하셔야지. 넘겨볼게요. 5번. 자, A, B, C, D 모두 투부정사 동명사죠.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칸에 자리를 찾는 문제니까 자, 빈칸 앞에 누가 왔나 확인해 보셔야 돼.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동태 뒷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앞에 있는 비동사를 빼고 그냥 require만 보시면 안 돼요. require는 바로 뒤에 빈칸이면 목적어로는 동명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required는 수동태고 수동태 뒷자리는 수식, 어구건, 목적격, 보호건, 무조건, 투부정사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수동태 뒷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BPP 뒷자리는 무조건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문제 풀 때 훨씬 간편해요. 오다 버릴게요. 투부정사의 기본형이 있으면 D번에 to be ing는 무조건 버리세요. 자, 정답 A번으로 가겠지. 넘겨볼게요. 6번. A번의 품사는 부사절의 접속사. B번 전치사. C번 부사절의 접속사. D번 부사절의 접속사. B번의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예문에 가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셔야 돼. 빈칸 뒤에 can afford라는 동사 있죠? don't purchase라는 동사 있죠? 마침표가 찍혀있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빈칸 자리에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겠지. 전치사 B번 오답으로 소거할게요. 그럼 남는 선택지들은 품사가 동일하니까 결국에 해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가 디텔프 문제에서 부사절의 접속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셔야 돼요. 모든 해석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가는 거니까 해석해볼게요. 자,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수년 동안 비행기를 타오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비즈니스석에 비즈니스 클래스 자리에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대요. 빈칸 뒤에 afford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비즈니스 좌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 우리 예상대로 가면 비즈니스 티켓을 살 것 같은데 뒷문장에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사지 않아. 그럼 우리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주는 거지. 뭔가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어? 그럼 살 것 같은데 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달리 가거나 아니면 비논리적인 내용을 연결할 땐 양보의 부사절의 접속사인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때 D번 해석으로 들어가면 주의하셔야 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도우는 A번의 얼도우처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의 부사절의 접속사인데 D번의 as도우는 이 도우랑 아무 상관없어요. 쟤는 해석이 마치 뭐뭐처럼 무슨 척을 한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라 이거 해석 문제로 들어갈 때 주의하셔야 돼. 넘겨볼게요. 7번에 A, B, C, D가 모두 시제죠. 자, 시제 문제니까. 빈칸에 속해 있는 문장에서 시제 힌트 먼저 찾아볼게요. All this week. 자, all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단위 부사, 시간의 부사랑 같이 쓰이면 얘는 계속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어요.
자, end 뒤에 보니까 I'm tired, 현재 어떤 상태? 피곤한 상태죠. to death, 죽을 만큼 현재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정답이어야 되겠죠. D번. 8번. A, B, C, D 모두 다 조동사네요. 해석으로 접근하셔야지. 원래 조동사 문제는 기본 해석이에요. 이 해석을 하실 땐 내 맘대로 내 주관적인 해석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동사 문제 많이 틀리시는 거고, 저희가 기본서에서 GTF 시험으로 나가는 조동사들의 상황을 9개 정도로 추려놨거든요. 해석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해석은 그중에 어떤 상황인가를 자꾸 떠올리시면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지 정답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 사고를 자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서 해석하시면 학업적인 성취가 항상 그녀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카렌은 우등으로 졸업하고 싶어 해요. 자, 우등으로 졸업하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그녀의 선생님이 그녀에게 말했는데 그녀는 높은 성적을 유지해요. 학년 내내 in order to 목적이죠. 몸하기 위해서. be eligible for 하면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등으로 졸업하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학년 내내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지. 높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우등으로 졸업하기 위해선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니까 필수적인 상황에 must, B번이 정답이어야지. 그 다음에 9번. 별표예요. 얘는 어려서 별표 아니고 이제 제가 하는 별표들은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들이에요. 맞출 수 있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사실 틀려도 억울하지 않은데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틀리는 게 그게 억울한 거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즉 실수하는 문제들이 많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9번 같은 문제들 주의하시면 좋아요. 지금 선택지를 봤더니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를 찾았어. 앞에 practice가 있죠. 여러분 입에 익었지? practice ing. 근데 그때 practice는 뒤에 빈칸이 있을 때 목적어로, 얘가 동사고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라고 외운 거지. 지금 빈칸 앞엔 practice가 있지만 practice예요. 그 말은 빈칸 앞에 있는 practice는 명사니까 뒤에 동명사라는 걸 목적어로 취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앞에 한두 단어만 더 가서 보면 문장 구조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문장 구조라는 말이 거창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앞에 한두 단어만 더 가서 보시면 돼. 자, 지금도 practice 앞에 봤더니 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예요. 명사는 절대로 뒤에 동명사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practice 말고 다른 힌트를 찾으란 소리겠죠. 빈칸 앞에 it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가 투부정사 동명사고 빈칸 앞에 it이 있으면 얘는 가짜. 근데 동사 앞에 있으니까 가주어죠. 모든 가짜는 뒤에 진주어를 요구하고 진주어는 투부정사 형태만 들어가죠. 가 목적어도 마찬가지겠죠. it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가 목적어고 가 목적어도 투부정사만 진 목적어로 취해요. 모든 진짜는 투부정사만 된다라는 거 기억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it이라는 가짜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빈칸 자리는 투부정사예요. 이 9번 문제 같은 유형 조금 예문을 꼬아서 내겠다. 학생들한테 좀 함정에 빠지게 하겠다 했을 때 나가는 유형의 문제니까 잘 보고 가셔야 돼. 넘길게요. 자, 10번 볼게요. A번, B번, D번은 시제고 C번은 가정법이죠. 자, 예문에 if가 없기 때문에 가정법 문제 아니라서 C번 수고하고 이제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시제 힌트를 먼저 찾으면 next week 있어요. next week은 미래 쪽의 시제 부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인 D번을 버릴게요. 자, A번하고 B번을 구별하는 거 우리가 미래 진행 시제를 기본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했었거든요. 기억해보시면 일단 미래 진행 시제는 특정한 미래의 시점과 같이 쓰이고 두 번째는 사전에 계획한 일을 나타내는 예정된 일정
일 때 미래 진행 시제를 써요. A번하고 B번, 이 미래랑 미래 진행 시제를 구별할 때 단순 미래 시제는 1번하고 2번을 나타내지 않아요. 1번하고 2번을 나타내는 시제는 미래 진행 시제고 시험이 되게 좋아해요. 예문 가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페서 리치먼드는 초대를 받았어요. 이 뒤에 나오는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다음 주에 뉴욕에 갈 건데 자기가 초대를 받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초대를 받고 나서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지.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결국에 뉴욕에 가겠다라는 건 예정된 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지금 즉석에서 다음 주에 갈까가 아니죠. 뒷문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뉴욕에 가는 건 예정된 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정된 일정은 단순 미래가 주지 않고 미래 진행 시제가 주는 거예요. 넘겨볼게요.